10월 14일 활기찬 월요일 글로벌 비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게 될 텐데요. 신경 쓸 것들이 역시나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번 주엔 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난주 미국 증시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체린 앵커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9월 PPI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잠재웠고요. 그런 한편 은행주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살려줬습니다. 3대 지수는 보시다시피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특히 우량주 위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다우가 1%대 가장 탄력적인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이날 S&P 500 지수도 0.6% 상승, 5,800포인트 선을 처음으로 뚫어내는 마일스톤을 달성하기도 했고요. 양 지수 모두 사상 최고가를 경신. 주간 기준으로 보더라도 3대 지수 모두 1%대 상승하면서 5주 연속 플러스권으로 마감을 짓고 있습니다. 이날 가장 주목받았던 이벤트, 목요일 이벤트겠죠.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행사가 되겠습니다. 아마 금요일부터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하고 계실 텐데 그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들고 왔습니다. 공개됐던 핵심 내용들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가 가능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로보택시와 로보밴이 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이 로보택시를 타고 핸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손을 대지 않은 채로 멋있게 등장하면서 이벤트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딱 2명의 사람이 탈 수 있는 2인승의 형태, 그리고 문은 이렇게 양쪽으로 멋지게 펼쳐지는 버터플라이 도어, 핸들과 페달이 없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 생산, 27년에 양산, 가격은 약 3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4천만 원 이하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강조를 했던 게 저렴한 운영 비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솔린 차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1마일당 한 1달러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이 로보택시를 이용하게 된다면 그의 20% 수준인 20센트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깜짝 공개됐던 것이 바로 이 우측에 보이시는 로보밴이 되겠습니다. 약간 버스랑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사람과 화물을 운반하고 대중교통 등의 용도로 쓰일 수 있다고 하고요. 이 역시도 버스 대비 단 10분의 1의 운영 비용으로만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받았던 것이 바로 FSD,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업데이트 부분이 될 텐데 AI와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가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지금 사람이 한평생 살더라도 겪지 못할 사고, 그리고 어떤 위기 상황들을 이 자율주행 기술이 빅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한 10배 정도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내년부터죠.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모델 3와 Y를 대상으로 이 완전 자율주행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한 가지 주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사람의 형상을 띠고 있는 옵티머스에 대한 진척 사항도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요. 보니까 이렇게 옵티머스 여러 대가 춤을 추는 장면이라든지 사람들한테 음료수를 서빙해주는 모습, 그리고 직접 대화를 하는 모습, 가위바위보를 하는 이런 퍼포먼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인간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잔심부름들을 대체해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베이비시팅, 장보기, 말동무가 되어주는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은 약 2만에서 3만 달러. 자, 이렇게까지 보면 나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서 미래 사회의 모습은 대충 이런 모습인 걸까? 정말 엄청난 기술력이다 하면서 감탄을 하면서 봤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8.8% 급락세를 띄었죠. 과연 뭐가 문제였을까? 여러 가지 실망 요인들이 꼽히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정보가 결여되어 있다. 그러니까 비주얼적으로 보이는 화려한 것들을 걷어내고 봤을 때 알맹이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는 겁니다. 양산
양산 시기, 규제 당국 허가로까지의 경로, 전기차와의 호환성, 그리고 지금 이미 이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경쟁사들 대비했을 때 구체적인 경쟁력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가의 반응도 그러다 보니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비관적인 목소리들이 조금 더 우세하게 나오는 상황. JP모건의 경우에는 이 이벤트 이후에 발간한 리포트입니다. 네트워크의 HMI 등 사업 계획과 관련한 세부 사항들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상당한 주가 하방 압력이 예상된다. 그러면서 목표가 $130. 지난주 금요일에 9%나 급락했는데 여기서 40% 추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테슬라가 자동차 제조사 이상의 기업임이 증명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55의 목표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날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았던 가운데 이러한 이슈들을 소화해 나가면서 테슬라의 주가만이 8.8% 아주 강한 빨간불을 켜고 있죠. $217 선까지 주가가 밀려났습니다. 이날 증발한 시가총액 금액만 $670억, 코스피 시가총액 3위인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가 전체로 날아간 것과 맞먹는 수준이고요. 그랬던 반면에 자율주행 기술에서 대표적인 경쟁사로 분류되는 우버의 주가는 10.8%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업종별로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은 금융 섹터가 되겠습니다. 이날 대형 은행들이 일부 실적 발표를 했죠. JP모건과 웰스파고, 일단 JP모건의 경우에는 매출과 이익이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순이자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큰 폭으로 웃돌았고요. 그러면서 주가는 4.44% 급등 $22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웰스파고의 경우에는 매출이 기대치를 못 미쳤고요. 그리고 순이자 수입이 무려 11% 전년 동기 대비 급감하는 등 실망 요인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닝은 비트였죠. 기대 이상의 이익을 벌어들이면서 주가는 5.6% $60 선을 터치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한 지분을 10% 미만으로 축소했다라는 이슈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세부 사항은 잠시 후 유정 앵커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TSMC가 2.7% 급등을 했는데요. 호실적에 대한 효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총 $1조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1조 뛰어넘게 된다면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엔비디아를 다음으로 $1조 경신하는 두 번째 기업이 되겠네요. 두 번째로는 보잉입니다. 1.7만 명의 감원 계획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장거리 여객기인 777X의 인도를 연기하겠다. 지금 사업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임을 드러낸 건데요. 23일 실적 발표 이후에 약간의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어펌의 경우에는 웰스파고의 투자 의견 상향에 따라서 주가가 10%대 급등을 했고요. 암호화폐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마운트곡스가 비트코인 상환을 연기한다라는 이슈에 따라서 이날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6%대, 7%대까지 급등세를 연출했었죠. 관련주들 가운데서는 코인베이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각각 8% 그리고 16% 가까운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특징주들 정리해보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이어서 글로벌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에서 CPI 때문에 실망을 하고 그래도 PPI와 도매 물가가 시장의 안정감을 다시 찾아준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PPI 그리고 도매 물가는 어떻게 나왔을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CPI는 전반적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이어 도매 물가가 식고 있고 9월 PPI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같은 수준이라며 긴장감을 완화시켰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였던 0.1%를 하회하는 수준이고 전월 상승폭이었던 0.2% 대비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먼저 공개가 되었던 CPI는 인플레이션 수치를 좀 자극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어 공개가 된 도매 물가 그리고 PPI는 전월 대비 보합한 수치로 이 예상치였던 0.1에 비해서 하회하는 수준을 보이면서 아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내려둬도 된다라는 긍정적인 지표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 기조는 0.25bp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뒷받침해 줬는데요. 이에 따라서 PPI 공개 직후에 도매 물가 공개 직후에 이 패드워치의 25bp 인하 가능성이 90% 이상으로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라면 우려감보다는 이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대로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도 상승을 했고요. 이렇게 지난주 미국의 CPI, PPI가 소화된 데 이어서 중국 시장 안에서 물가 지표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중국 시장 안에서는 이 양지표 모두 다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가득 강화시켰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흐름이라면 소비 침체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양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선 CPI 먼저 살펴보면요. 시장의 예상치 0.6%에 비해서 0.4% 좀 하회하는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어찌 보면 길게 보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0%대라는 점이 아직도 소비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었고요. 그리고 PPI를 확인을 해보면 예상치는 2.5% 정도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2.8% 다소 강력한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9월 들어서 올해 최대 낙폭을 보인 겁니다. 이 최대 낙폭이라는 점, 이 경기 부진의 신호로 계속해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비 침체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더 강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기업단에서도 소비도 투자도 줄일 것이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조금 더 자극한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라면 경기 어떠한 상황일지 이 중국 시장의 일정 체크도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18일에 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공개가 됩니다. 이 시장의 목표치는 5%, 이번에 이 예상치는 4.6%입니다. 어떠한 상황일지 이 중국 시장의 경기 지표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7일에 공개가 될 유럽은행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금리 동결이 될 것이다. 이 경기 위축 신호에 따라서 인하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분분한 상황인데 우선은 금리 인하 전망에 따라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미국 시장의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 시작이 됩니다. 이 화요일부터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시작으로 ASM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이어지니까요. 전반적인 경제 상황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AI 기업들의 소식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선 TSMC의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장중에 주가 상승을 하면서 시가총액 그 규모가 또 한 번 커졌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한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금요일 장중 2%대 상승을 보이며 시가총액 1조 달러 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1일 장중 190.97달러까지 상승하며 지난 7월 15일 이후 처음으로 190달러 선에 오른 겁니다. TSMC는 엔비디아에 사실상 독점적으로 AI 칩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AI 반도체 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연초 대비 주가 83.3% 상승, 1년 동안 100%가 넘는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TSMC가 또 한 번 주가 상승폭을 그려내면서 시가총액 역시나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시점 기준으로 시가총액 리스트인데요. 지금 9위에 TSMC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8위까지 올라서면서 이제 시가총액 1위에 정말 코앞에 다다른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 지난주만 해도 10% 가까운 상승폭을 만든 상황인데 이 비중 확대 의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기대감도 상당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모건 스탠리 측에서 TSMC를 두고 비중 확대 의견을 내놓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모건 스탠리뿐만 아니라 니드엠 컴퍼니 그리고 서스케 하나 측에서도 지난 주말 비중 확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목표 주가를 236달러로 올려잡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IB 측의 목표 주가 달성하게 된다, 230달러 올라서게 된다라고 한다면 무난하게 시총 1위 달러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TSMC는 이 AI 시장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다라고 꼽히고 있는 만큼 이 AI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가장 크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전해드린 이 실적 상황, 매출이 40% 가까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금 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애플과 같은 주요 고객사들이 계속해서 생산을 늘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AMD CEO 역시나 TSMC 외에 다른 업체들로 대체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AI 칩 수요에는 TSMC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AI 칩 시장 얼마나 더 확대가 될 수 있을지 이 안에서 TSMC 1조 이 시가총액 탈환 소식을 계속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속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은행주를 시작으로 실적 시즌 돌입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워렌 버핏 측에서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분을 또 한 번 처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전반적인 흐름 가운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자세한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유 지분을 10% 미만으로 축소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 8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 950만 주 이상을 매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식 수는 7억 7,500만 주로 줄어들며 지분율은 9.98%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웨이 측에서는 지금 주식을 계속해서 덜어내고 있습니다. 10%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요, 이 앞으로 BOA 측의 주식을 추가적으로 처분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영업이 이내에 SE 측에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주식 거래 내용을 앞으로 정확히 알기, 빠르게 알기 어려워지는 건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주식을 처분하고 있다는 점,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은행주 위기 이후에 은행주 전반에 대해서 아직은 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나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에는 좀 다른 움직임인 게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된 이 실적 시즌에 따라서는 은행주 흐름이 나쁘지 않다,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JP모건 역시나 웰스파고 역시나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좋은 매출 EPS를 공개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를 해석하기에는 아직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 워렌 버핏이 이 BOA 단순히 이 개별적인 이슈로 해석을 했는지는 이 다가오는 실적 시즌, BOA의 실적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전반적인 흐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냐, 그 부분은 계속해서 주목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WTI는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지난 2주간 워낙 강력한 변동성을 보였던 만큼 변동성을 줬던 이슈들 어떻게 소화가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경제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54,000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내 0.39% 하락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AI픽 리뷰 소식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글 AI픽은 월가 전문가들이 만든 주가 예측 AI 투자 정보로 해외 투자 정보에 관련된 정보, 인사이트를 강력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이 모닝스타입니다. 모닝스타는 투자 데이터, 자산 관리 분석의 강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른 이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9월 20일 기준으로 토요일 날 토글픽 찝어드린 이후에 8%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 달성 성공, 3.86%의 목표가 달성을 해줬습니다.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종목은 다이아몬드백 에너지입니다. 이 엔데버 에너지 리소스와 합병을 통해서 비용 절감, 효율성 극대화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목표가 기대 상승률을 크게 잡고 있습니다. 24.77% 상승률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세 번째 종목은 하얏트 호텔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과 하와이에서 호텔 근로자 파업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주가상의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는 있는데, 최근에 하얏트 호텔, 스탠다드 인터내셔널과 이 해당 계열사들 대부분과 함께 인수를 하겠다라는 인수 소식을 전하면서 그래도 기대감이 좀 보여집니다. 목표가 176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토글픽 AI 리뷰 전해드렸습니다.